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변동성 요인도 좀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밀리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증시가 완전히 올라간 건 아니었잖아요. 하락 업종이 더 많았었고, 또 다음 주 FMC도 있고, 연속적으로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좀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런 순간도 있었는데, 뭐 그렇지만 뭐 미국에서 미증시가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기술주들이 올라갔고, 국내 정책 효과, 그러니까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국회 통과, 그다음에 뭐 코스닥 부양책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대기 매수세를 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나라 성장률 또 지표가 나왔는데 뭐 괜찮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한국 경제 괜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도 지수가 플러스로 올라가는데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계속 플러스권 유지하면서 지수의 중심을 잡고 있고, 뭐 증권, 건설, 원전, 방산, 자동차 부품 등등이 또 상승하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뭐 아시아는 좀 엇갈렸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대만은 세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세 나라는 동시에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어제 살짝 걸쳤고 오늘은 돌파하면서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인 어떤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됐죠. 특히 오늘 4,000포인트 넘겼잖아요. 4,000포인트를 종가에 넘겼던 게 11월 20일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9거래일 만에 이제 4,000포인트 위에서 마감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음봉이 많다가 양봉이 많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양봉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거의 종가쯤 마감할 때쯤 됐을 때도 투자자들이 매도를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지고 넘어가도 내일 또 올라갈지도 몰라. 오늘보다는 뭐 괜찮은 가격에 매도할 기회가 오겠지. 뭐 이런 정서가 있다라는 거니까 투자 심리 자체가 이전보다는 조금 안정되어 있구나라는 점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요. 코스닥은 이제 아침에 제가 930, 950이 최근 3, 4년 동안에 굉장한 저항대였다고. 근데 뭐 오늘도 오르긴 했지만 시원스럽게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최근에 상승 종목이 계속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6거래일 중에서 5거래일이 상승 종목이 더 많고, 이제 하락 종목이 더 많았던 것도 그나마 뭐 차이가 없었거든요. 뭐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과매도권에서 넘어가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좀 자주 나올 것 같다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아마 이제 다음 주 정도 되면 과열권으로 좀 갈 것 같거든요. 그게 뭐 지수가 떨어진다 이런 측면보다는 다음 주 정도 되면 아마 상승 종목이 계속 많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후에는 좀 차별화 장세도 염두는 해둬야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에 영향을 준 뉴스들, 우선 우리나라 경제, 그러니까 OECD에서 올해보다 내년에 성장률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전망한 것도 있었고, 오늘 이제 3분기 GDP 잠정치가 나왔는데 15분기 만에 최대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제 1.3%, 1.3% 올라갔는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되게 오랫동안 막 0%대 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모처럼 1.3% 올라갔잖아요. 뭐 소비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이게 이런 것들이 주도했다. 그러니까 보통 뭐 국내 생산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환경이 되는구나라는 점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게 이게 국내 총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수입이 줄어들고 수출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에도 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도 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제 국내 이제 생산이 어쨌든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내수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수출 쪽에서도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수출도 잘 되고 내수도 바닥은 치고 올라가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또 만들어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좀 있죠. 예, 이게 효과가 있는 그 메인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뭐 그 항상 보면 이때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 흐름이 한동안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 규모도 좀 늘어나 있는 상태고,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사이사이마다 계속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활성화 정책이 1차 2004년도, 2013년도, 2018년도 이렇게 이제 세 번에 거쳐서 있었는데, 그때 전부 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강했습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보여줬었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투자증권 자료에 차트가 좀 자료가 잘 나온 게 있어서 제가 인용을 해서 보여드리면, 어쨌든 이 기간에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밀려도
어차피 내일 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대기 매수세가 가동이 되면서 이제 좀 지수가 괜찮은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 뉴스들도 오늘 대형주들 괜찮은 게 있었죠. 오늘 삼성전자 뉴스가 유난히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뉴스 제외하고 또 봐도 삼성물산 오늘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지배구조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알게 됐고, 그다음에 오늘 원전주가 또 올라갔는데 이제 한국과 일본이 이제 미국 투자를 하는데 시작은 원전 건설로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올라가고,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하는 과정이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분석 때문에 올라간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에피스가 이제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그 분할 이후에 급락했다가 이제 바로 또 급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지주사, 금융주 이런 것들이 강했잖아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오늘 반응이 나오면서 지주사와 이제 금융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삼성물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재료로 급등을 했고, 다음에 이제 방산주 오늘 모처럼 이제 조방원이 또 움직였어요. 조선도 괜찮았고 방산과 원전도 이제 괜찮은 모습을 보였잖아요. 워낙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또 핑계김에 좀 기술적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고, 다음에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좀 검사 쪽에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뭐 무슨 뭐 하여튼 등등의 종목군들이 다른 어떤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부장 내에서도 약간 이제 또 돌아가면서 차별화가 되는 순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다음에 자동차 부품이 되게 강했죠. 뭐 SLG가 얼마 전에 수급이 되게 좋은 패턴인 것 같다라고 한번 설명드린 거 있었는데, 그때 뭐 이런 유의 기업들 한번 찾아보시라고. 근데 어쨌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오늘 또 강세. 이게 자동차 부품주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에 대한 어떤 관세 문제가 좀 해소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지나갔다 이렇게 보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안 비싸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특징주로 이제 좀 들어갈 만한 상승이 나왔고요. 뭐 대형주 중에서는 오늘은 뭐 하락한 종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하고 엇갈려요. 장중에 삼성전자가 올린 거를 하이닉스가 그대로 까먹는 그런 형태가 좀 나타났거든요. 두 종목이 이렇게 이제 엇갈릴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이제 좀 약간 시소가 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거 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방원, 조선, 원전, 방산 이런 것들이 상승폭에서는 가장 큰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오늘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연속으로 올랐고 또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다가 오늘 매도로 바뀌니까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면 또 대형주 매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형주들이 좀 밀리면서 대형 탑 10에서 플러스 난 거는 이제 두 개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은 뭐 외국인들 오늘 또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호가 전까지 한 2천억 정도 매수였다가 동시호가에 바뀌어가지고 1,000억 원 안쪽으로 이제 매수가 나왔고, 선물은 뭐 꾸준하게 좀 매수하고 있는데 종목을 보면 하이닉스를 다시 또 매도로 갔어요. 이틀 연속 매수했다가 오늘 2,300억 적지 않은 규모로 매도를 했고, 삼성전자는 이제 꾸준하게 매수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는 오늘 좀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 뭐 삼성물산, 하나에어로 뭐 이런 것들을 좀 매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계속 세트로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확실히 기관들이 이슈에 있는 종목군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뭐 원전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방산주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매매를 해서 어떤 이슈에 단기적으로 좀 집중하는 그런 특성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뭐 이렇게 외국인들은 업종별 특징 지역이다 이런 거 별로 없는데, 다만 이제 로봇주가 매수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뭐 로보티즈라든가 아니면 이제 레인보우 로봇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어떤 로봇주들이 뭐 상대적으로 좀 있었고, 그 외에 이렇게 뭐 이런 업종을 고르게 담았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에 반도체 쪽이 좀 매도에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으로 보면 반도체 매도가 좀 있었고, 매수 쪽은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업종보다는 이제 업종 내에서 골라서 샀다, 골라 담는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인 게 이제 특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좀 요약을 해보면 그 비트코인이 리딩하는 리딩방이 돼버렸잖아요, 미증시가. 근데 코인에만 자꾸 이제 반응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코인이 안정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FMC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시나리오 가지고 주식시장의 반응을 자꾸 살펴볼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뭐 파월이 현실적인 거 금리 내리고 그 다음 금리 인하는 한동안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그 대체적인 시각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금리 시나리오 나오면서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지 요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다가 4,000포인트 딱 올라섰는데 여기서부터 매수가 줄었거든요. 이게 뭐 일시적이냐 아니면은 이제 매수를 다시 한번 세게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요 흐름 4,000포인트 안착이냐를 가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 조금 미리 체크해 둘 건,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코스피는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초반, 코스닥은 다음 주 중후반 이 정도 되면 이제 지표상으로는 과열 구간으로 올 수 있는데, 이거는 하락으로 전환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승 종목 수가 줄어드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아마 더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리 이제 어떤 종목군 업종이 이제 주도가 되고 꾸준하게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붙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집중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는 이제 환율인데, 그 최근에 환율이 1,500원대에서부터는 가진 않을 것 같다, 1,500원 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긴 하잖아요. 근데 환율과 주식시장의 반응을 보면 환율이 피크 치고 빠질 때, 그때 주식시장은 올라가요. 당연하죠. 뭐,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외부에서 우리나라에 돈이 이제 들어왔다라니까, 달러 돈이 많이 들어오면 환율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달러 값이 싸졌다라는 거, 달러가 흔해졌다라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이 아주 잘 돼갖고 돈이 많이 들어오거나 외국인들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달러가 흔해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유동성이 늘어난 거니까 주식시장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피크 치고 빠질 때 주식시장은 그때 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좀 특이했어요. 환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부터도 증시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이하긴 했는데, 어쨌든 1,500원을 안 넘어갈 것 같다라는 인식이 있고, 외국인들이 최근에 매수도 아마 1,500원 부근이 이번에 환율 피크 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흐름이 되어 간다라면 수급이 좋아지면서 이제 대형주 쪽 몇몇 개가 또 주도주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환율의 어떤 움직임도 당분간 계속해서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 많이 하시면 3대가 건강하고 부자 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기원 드리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